이제 그 사용자 지정 함수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사용자 지정 함수는 사실 파워퀄에 있어서 거의 끝단에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은 조금 더 파워퀄에 대한 부분에서 상세한 내용을 좀 더 많이 다루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내용을 해결하려다 보면 사용자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한 형태의 사용자 함수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제품명 매출이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가 있고,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이 녀석의 쓰임새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업에서의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고요.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좀 더 확장된 거를 하시려고 하시면 M 함수에 대한 다양한 M 함수에 대한 경험이 좀 필요하세요. 그 전제를 좀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사용자 지정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매출의 값이 50만원 이상이면은 그 값에다 그냥 공을 하나 더 붙이고요. 곱하기 10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값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러한 사용자 지정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테이블 범위에서 파워쿼리를 던져주고요. 자, 파워쿼리를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를 기술하시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나와 있는 함수 입력 창에서는 각 단계별로 우리가 함수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시적인 함수 편집기는 보기에 가시면 고급 편집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한번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파워쿼리는 let으로 시작해서 in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let은 파워쿼리의 어떤 단계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원본이라고 하는 각각의 스텝에 대한 각 스텝의 이름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원본,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이 스텝의 이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용 단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쿼리 설정에 대한 부분은 적용 단계, 각 단계의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원본, 그다음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변경된 두 번째 스텝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본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에는 샵과 큰 따옴표가 없죠. 왜냐하면 이름 정의, 스텝의 이름 정의에 기본적으로 공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셀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름을 명명을 할 때 숫자로 시작을 못하고 그 다음에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피해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경우는 샵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파워쿼리에서는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엑셀과 연동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엑셀의 기본적인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파워쿼리에서는 이러한 이제 문법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의 current workbook이라고 하는 엑셀의 M 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콤마로 다음 줄을 의미하는 개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줄로 이제 개행, 변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이블.transform column type이라고 하는 M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앞에 있는 단계 전체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이제 해당되는 함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결과 단계 있죠. 이 결과 단계의 이름을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신텍스 다음 나오는 거고 문구인데, 보시면은 바로 앞에는 개행, 즉
콤마를 넣게 되면 에러가 돼요. 콤마를 넣게 되면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in 앞에는 계행을 의미하는 콤마를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고급 편집기에 대한 기능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보기 메뉴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아무래도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워쿼리가 익숙해지시고 전반적으로 사용자 지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려고 하시면 좀 더 이제 뎁스가 있거나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고급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홈 메뉴에도 보시면 고급 편집기 메뉴는 밖으로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만큼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생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빈 쿼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편집기를 통해서 함수를 하나씩 기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쿼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쿼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쿼리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보기에서 고급 편집기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뭘 누르고 메뉴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프로그램의 언어로 M 랭귀지로 변환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단계도 메뉴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누르시면 함수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다른 함수들, M 함수를 좀 더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함수를 만드시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저희는 이제 새롭게 함수를 하나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의 빈 쿼리를 가지고 이 쿼리를 가지고 함수를 변환시켜서 함수로 편집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홈 메뉴에 가셔서 고급 편집기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문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let으로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그 다음에 원본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함수의 인자를 파라미터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입력 값이라고 하는 이런 인자를 하나 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력 값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줄 거죠. 자, 이 입력 값을 받아서 내가 함수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함수의 진입을, 이건 함수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입력값에 대한 만약에 형식을 정하려면 as, 텍스트 또는 넘버 또는 테이블, 리스트 이런 형태로 입력값의 데이터 형식을 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형식값을 지정하려면 이 가로 밖에다가 as, 그 다음에 텍스트, 넘버 이런 식으로 또 결과값에 대한 부분, 되돌려주는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형식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자, 원본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원본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if문으로 입력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거죠. 입력값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입력값에 곱하기 10을 할 거고요. 아니면 else 그러면 입력값을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이런 형태의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콤마로 계행을 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리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시면 아까 쿼리라고 되어 있던 게 앞에 fx 함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fx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저는 함수를 계산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값에 대한 옵션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죠. 저는 이 함수를 만들고 이 입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라고 하는 게 입력값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본에서 제가 열 추가를 통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자, 사용자 지정 함수를 호출해서 하나 열을 만드는 거죠. 열을 추가하는데
사용자 지정 함수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열을 추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계산값이라고 새로운 열을 만들 건데 함수는 계산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입력값, 파라미터 값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품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 이름을 선택하시면 자, 제품명 또는 매출, 즉 원본에 대한 부분에서 함수에서 계산이라고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 값이 아까 제가 입력값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입력값을 저는 매출로 하게 되면 이 매출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가 지정한 함수의 내용은 이게 비교를 해서 매출값이라고 하는 이 값이 50만 원보다 크게 되면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찍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값은 매출값이 되는 거죠. 매출에 있는 매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져 있고요.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이 하나 더 들어간 이런 형태의 사용자 지정 함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를 정의해서 해당되는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렇게 쉬운 거부터 좀 하시고 나서 좀 복잡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 지정 함수가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 안에 또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함수가 여러 개의 복잡한 난이도가 있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의하고 그게 어떻게 밖으로 펼쳐지는지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끄집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계속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만 접근하시면 사용자 지정 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기술해 놓고 그 원하는 값을 대표하는 저희 여러분들 다 투표하셨죠? 투표와 마찬가지로 대리자를 통해서 그 대리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오픈 API를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던 여러 가지의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그 값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